이 시간은 정신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어디로 가야 하나 솔직한 라이브쇼 유튜브 공개방송이 진행되는 중입니다. 이 토론회는 서울 강원 지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우성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당사자이면서 가족이셨고 또 전문가로 에세이 작가로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들의 피부에 직접 와닿는 현실감 있고 가치 있는 발표였습니다. 그럼 토론자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문희 선생님. 네, 귀한 시간 내주신 장우성님에게 감사드리며 정말 저희 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기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대로 저희가 따르면은 아무도 재발도 않고 정말 좋은 환경에서 잘 케어되어서 회복의 단계로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잘 못 다루고 가족들도 몰라서 못합니다. 정말 저희가 무지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인식 개선이 잘 되어 더 많은 우리 환우들과 당사자와 환우들과 가족들이 이 병에서 해방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원님.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태원입니다. 우선 장우성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회와 어울리지 못하는 병이라는 조현병에 걸린 환우분들께서 요즘 치료가 가능한 시대를 만나 회복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새 출발을 하도록 사회 분위기와 사회 책임을 묻는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새로운 시대를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숙자님. 방금 소개받은 김숙자입니다. 정말로 장우성님의 발췌는 정말 우리가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엑기스만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하여서 우리 정신장애인들 당사자나 가족들이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면은 많은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아주 엑기스 같은 강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토론회는 정신장애와 정신질환 편견에 대한 6개 문항으로 질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째,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언론 보도에 대한 사례에 대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가족으로서 또한 당사자로서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태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년 전 정신질환자에 대한 그 당시 대우는 치료 못하는 불치의 병으로서 마귀의 병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치료가 가능한 질환으로서 치료 후에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음에도 언론에서는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오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사례는 약을 안 먹는 일부 극소수의 환우들이 저지른 경우이고 기타 다른 환우들은 관련이 전혀 없음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네, 김숙자님. 네, 안인득 사건에서 보듯이 언론에서는 그 사건의 전후의 사실을 무시한 채 결론만 가지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론이 당연히 해야 할 사실에 근거한 보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되고 과장된 보도로 인해 우리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와 가족들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제대로 규명되기를 바라며 또한 진실된 언론으로 바뀌기를 바랍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사회적 편견을 감소시키고 정신질환자의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중매체를 통한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네, 이문희님 부탁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뉴스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2019년 경찰 범죄 통계를 보면 일반인이 전체 범죄자 중 강력범죄 비율은 43%인데 비해 정신질환자의 경우는 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 내용을 자극적으로 쓰는 이유는 언론사들의 뉴스 노출을 위해 자극적으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가족으로서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올 때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되는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회적 편견과 색안경을 쓰고 바라보기에 일상생활에 많은 부담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외국과 같이 강력범죄 등이 기사를 볼 때 사회적 편견을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 또는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라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극소수의 약을 먹지 않는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를 전체 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로 비추는 언론의 보도 형식과 그리고 사건 전후 사실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기사 내용을 보도하는 언론의 역할, 이런 것들이 올바르지 않다. 또 그것에 대한 강력한 언론 규제가 있어야 한다. 외에 또 공공의 노력과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둘째,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조현병에 걸리는 원인은 의지가 약해서다. 아까 발제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 의견에 대해 가족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당사자는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김숙자님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부모조차도 자식에게 의지가 약해서라고 말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인에 대해 정확히 몰랐기 때문입니다. 조현병에 대한 정보를 정보나 지역사회 그리고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병에 대한 무지가 자식을 더 힘들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과 인식 개선을 전 국민 상대로 실천해야 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박태원님. 조현병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조현병은 마음의 병으로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이해 못하는 사건들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여 불안과 걱정으로 고통당하는 병으로서 조용한 휴식과 마음의 정리를 통해서 자기 병을 인지하고 다시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문희님 부탁합니다. 조현병에 걸리는 원인은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물학적, 환경학적, 심리학적 등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단순하게 의지가 약해서 조현병에 걸린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오해들로 인해 조현병에 걸린 당사자들과 가족들은 오랫동안 치명적인 편견과 차별을 당해야 했으며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질환이 발생하였을 때 치료의 시기를 놓치고 중증으로 치달아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조현병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생기지 않게 정부에서 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는 정책이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결같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까지도 의지가 약해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조현병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어떤 다른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셋째, 그러면 요즘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대로 정말 조현병에 걸리면 범죄를 일으키는 걸까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이문희님 선생님부터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병에 범죄를 일으킨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모든 범죄자들은 조현병 환자일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전체 범죄자 중 일반인의 비율은 40%의 인대 반에 정신질환자의 경우 0.4%로 현저하게 낮습니다. 조현병에 걸리면 범죄를 일으킨다는 말듯이 정신자인 가족들이 마음에 큰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박태원님. 조현병 환자들은 혼자 자기 자신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며 남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해롭게 하는 사람들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현병 환자들을 상대해 보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환자들은 자신의 병과 싸우느라 지친 환자들입니다. 그런데 범죄를 일으킨다고요? 절대 잘못된 말입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기 방어적인 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병에 노출되면 스스로 병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어떤 돌발적인 행동을 하려고 해서 범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전에 정신질환의 조짐이 발현했을 때 조기에 개입을 한다면 범죄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책임을 지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가족들이 끌어안고 모든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정은 붕괴되고 삶은 무너져 버렸죠. 네, 그렇군요. 방치되고 치료받지 않는 극히 일부의 정신질환자가 일으킨다. 또한 발병 초기에 자기 방어적 행동이라는 말은 참 의미 있게 들립니다. 일반인의 범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을 언론이 잠재적 범죄자로 양산시키는 기사 내용을 씀으로써 부정적 인식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받고 치료받아야 한다고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그렇다면 유독 우리 사회가 조현병을 혐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박태원님부터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옛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역사가 불치의 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의 발달로 치료 가능한 병이 되었다는 것을 아직도 인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말씀하셨군요. 김숙자님. 우리 사회가 잘못된 인식과 편견이 만연해 있기 때문입니다. 언론의 부정적인 보도로 인한 악 영향이 국민들 잠재의식 속에 각인이 되어 조현병 하면 이웃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비춰져 왔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현장을 부각시키고 보도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부각시켜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자와 그들의 가족을 위축시키고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치료를 어렵게 만듭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방치된 정신질환자들의 증상 악화로 또 다른 사건, 사고가 이어지면 이로 인해 부정적 편견이 더 확산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신질환 조기 진단 및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 내에 시설,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정신질환을 겪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종합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문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조현병을 혐오하는 이유는 언론사들이 잘못된 보도로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 말들이 진실인 양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조현병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운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언론중재법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신질환이 불치의 병이라는 편견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현대의학으로 치료 가능한 것을 아직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언론의 부정적 역할이 편견과 차별로 사람들의 잠재의식 속에 혐오할 대상으로 각인시켰다.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리의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특히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인식 개입이 인식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참 공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섯째, 조현병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김 수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한 인간이 태어날 때는 평등하게 태어났지만 조현병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할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웃으로 같이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조현병을 가진 환자도 서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사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참 공감하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문희님 또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조현병이라고 하면 사이코 강력범죄라는 색안경과 편견을 끼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람은 극히 일부분인데 잘못된 정보로 인해 당사자나 가족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는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중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제 자녀의 경우 군대라는 특수성을 가진 환경적 요인 때문에 지금은 조현병 판정을 받았지만 그 이전에 누구보다 건강한 자녀였습니다. 또 조현병 판정을 받기 전에는 누구보다 착하고 이쁜 자녀였습니다. 조현병이 판정을 받자마자 제일 힘든 것은 외부로부터의 색안경이었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안 좋다 보니 조현병이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찌하여 조현병인 걸 알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가 피해를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유 없이 거리를 두고 피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활동하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조현병에 대한 편견과 인식이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족들의 그 마음이 피토하는 심령으로 하소연하는 말씀을 들으니 정말 우리 가슴이 다 같이 아파집니다. 그럼 우리 당사자이신 박태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정신질환자들도 치료 후에 정상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하고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경우 서울공대 재학 시절 1학년 때 학업을 따라가기 힘들고 대학 선배에게 구타를 당하는 등의 사유로 정신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복학하기 위해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의 조언이 입원 사유를 간이 나빠서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내가 간이 나빠서 입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학교 생활이 즐겁고 보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에게 솔직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후 1, 2주 만에 학교 생활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네. 학교 생활이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환시로 기도원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환청환시로 다시 꽃동네에 가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작업 치료로 병 증세가 호전되었지만 꽃동네에서 퇴소하여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2, 3개월간 치료를 받은 후에 오산에 가서 10년간 테크노밸리와 SOL 세차장에서 근무한 뒤 서울에 와서 한국정신장애인협회에 가입한 뒤 지금까지 협회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에게 끌려다니는 피동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생각 외에는 아무런 후회도 없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 것입니다. 앞으로 나보다 늦게 병원을 찾는 후배들에게는 이러한 일이 안 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사자로서 가족으로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참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 사회가 인식 개선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당사자의 현장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당면한 과제는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최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별히 우리 사회 안에서 누구나 걸릴 수 있는 정신질환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인식 개선에 한 발짝 나아가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고 다 같이 함께 인식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회가 됐으면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6번째. 이번에 우리 장호선님께서는 그 인식 개선 당사자로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예, 종합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의지가 약해서 정신질환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뇌 기능 장애로 기질적인, 심리적인, 사회적인 스트레스의 여러 가지 취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온 것이기 때문에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편견 해소를 위해서는 일단 아까 청소년기에 가장 많이 발병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청소년기에 왔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학교 같은 데서 일단 국가적인 차원에서 범국민적으로 고위험군을 발견하고 조기 개입과 조기 치료를 통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이나 그런 것들을 과목으로 넣어서
교육을 하고 실제적으로 그런 위기에 있는 친구들을 빨리 예방을 한다면 소외고 외양간 고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과 자조 모임, 동료 지원과 센터나 정신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들을 강화해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사회에서 또 활동을 하고 또 취미 활동과 동호회를 하고 그런 그룹들을 만들어서 일자리 속에 들어가서 지역 사회에서 융화돼서 그분들과 함께 지역 속에서 잘 살아간다면 당사자들이 또 거기에서 당당하게 자기 목소리를 내고 사회에 편입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6번째 마지막 발언으로 정신장애 인식 개선에 대해 그 첫 발은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우리 간략하게 돌아가시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문희 선생님부터 부탁합니다. 정신장애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잘못된 정보로부터 바로잡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언론 규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강력범죄를 보도할 때 일반인 A씨라는 표현은 사용되지 않지만 정신질환자 A씨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론사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극적인 기사를 통한 뉴스 노출입니다. 강력범죄 시 일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정신질환자라는 표현 자체가 언론사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사회적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학교 교육의 중요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에 대한 정규 프로그램을 교육을 통해 누구나 크고 작은 정신질환이 있을 수 있으며 정신장애에 대한 잘못된 정보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 인지교육이 지속돼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고 정신장애인이 자유롭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박태현님 말씀해 주세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TV에 나오는 정신질환자들에 관한 소식이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내용들로 보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환우들과 가족들은 언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수자 선생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정신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이 초기 청소년의 정신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정신장애 인식 개선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인 노력이 청소년의 정신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지게 하였더니 편견 해소에 대한 효과성이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자와의 만남을 조성하여 대중들이 가지고 있던 막연한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편견 해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줄이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대중매체 활용, 정신질환자들과의 만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법 조항에는 있는 내용이지만 점차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해 나가는 정책이 되기를 정부에 요구합니다. 우리 장우성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 사회, 국가적인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개인으로는 아까 말한 10가지 편견 깨기를 깨서 일반인들과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개인으로 또 아니면 회복 과정에 있고 치료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 중요하고요. 가족의 입장에서는 가족 교육을 받고 또 소통의 방법을 바꿔서 가족 체계가 바뀌어서 당사자를 진정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이 되고 그리고 가족협회에서 그런 게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또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통해서 매스컴이나 홍보를 통해서 또 국가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법 15조가 철폐되는 거, 국가 책임제가 도입되는 거 그런 걸 두고 있고 독립과 자립적인 부분들을 또 나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저의 후배 중에 이관영이라고 바오레가시 형제가 세바시를 나왔고 조언의 마음이었고
거기에 또 이제 세바시에 나와서 조울증이나 조현병을 이렇게 겪는 가족들이 세바시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반 대중을 통한 강연들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바꿀 수가 있고, 당사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이고 형제임을 알게 함으로 인해서 올바른 인식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식 개선의 첫걸음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고 언론의 올바른 보도와 그에 따른 언론 규제와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국제장애인권리협약에 의하면 정신질환자들을 심리사회적 약자로, 심리사회적 장애인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국제협약에 제시한 심리사회적 약자, 심리사회적 장애인으로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가족으로서 또는 당사자로서 그동안 겪어온 사례들을 솔직하게 말함으로써 사람들이 듣고 이해함으로써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내 이웃에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질환자가 있다면 좀 더 따뜻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혹시 모를 가족 중에 정신질환에 노출된다면 발병 초기에 전문가를 찾아가 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인식 개선이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신질환자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실시하는 오늘 토론에 많은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